안녕하세요.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팬데믹 기간 대사관 밀집 지역 감시 카메라들 성능에 만족하지 못한 중국 국가안전부는 더 많은 감시 장비, 더 진보된 AI 기술을 접목해서 방첩 활동에 사용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중국 주재의 외교관, 무관, 정보원들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AI 프로그램인데요. CCTV에 찍힌 요주의 인물들의 프로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개인정보도 추적하면서 CCTV 영상도 이동 동선에 따라 자동 추적된다고 합니다. 국가안전부가 최근 도입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AI가 위험 인물을 선정하고 개인의 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간 첩보 정제는 냉전 시기 KGB와 CIA 대결을 연상시키지만 그때와는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냉전 시기 소련이 갖지 못했던 이 막강한 경제력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로 미 정보기관들과 첩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첩보기관들이 추구해온 방향은 서로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공공, 민간 부분을 가리지 않고 첩보 활동을 해온 반면 미국은 중국군과 정부에 집중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이 되고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첨단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중국의 대미 첩보 활동이 늘어나면서 CIA도 중국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첩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전부 보안부라고 부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부서로 1983년 개혁개방에 따른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중국의 방첩, 정보활동은 공공안전부와 국가안전부가 담당합니다. 공공안전부가 치안기관이라면 국가안전부는 정보보안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부의 위상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최년층을 국가안전부장에 임명 정치국원에 포함시킵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에 국가안전부장이 들어간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가안전부는 국내외 정보는 물론 군사, 정보, 방첩, 공작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CIA와 FBI를 통합한 형태의 조직입니다. 현재 4만 명이 넘는 요원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군사, 산업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보통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사 주재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2010에서 2015년 사이 중국 방첩기관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미 첩보기관들의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는 대부분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1년의 첩보 작전 사례를 보면 중국 내 네트워크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작전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국가안전부는 일본과 이태리에서 CIA에 포섭된 중국인 2명을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했고요. 10월에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역중 미 첩보기관에 포섭당한 중국 방위산업체 연구원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래전부터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학자, 오피니언 리더, 사업가, 심지어 정치인까지 포섭해왔습니다. 최근 폭로된 국가안전부 활동으로는 EU 회의에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벨기에의 극우 정치인인 프랭크 크레일만 상원을 뇌물로 포섭한 사건이 있었고요. 해외에서 반중운동을 벌이는 화교들을 위협하는 작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중국계 미국인 후보를 위협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한 국가안전부 요원이 기소당했고 또 다른 국가안전부 요원은 반중 인사들을 유괴할 목적으로 뉴욕에 불법 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화교뿐만 아니라 포섭 대상을 미국 시민을 포함한 외국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영화 무간도의 현실판 사건도 있었는데요. 국가안전국 상하이 지국은 중국으로 유학 온 미국인 유학생 글렌더피 슈라이버를 포섭해서 CIA와 국무부에 취업시킨 후 간첩 활동을 벌이도록 지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슈라이버는 2011년 체포돼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을 포섭, 미 정보기관에 침투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 이 사건 이후 미 공공기관에서는 중국에서 공부했거나 중국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취업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는 수직 구조가 아니라 지역 지부들이 독립적으로 첩보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장수정 국가안전부는 2013년 시카고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으로 유학 간 치차오친을 포섭합니다. 치차오친을 포섭한 슈엔진은 미국의 항공위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차오친을 미 육군 예비군에 입대시켜 보안 허가를 받게 한 후에 중요 군사 정보를 탈취하기도 했고 CIA, FBI, 나사에 취업하게 지원했습니다. 치차오친은 2018년 시카고에서 체포돼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슈엔진도 FBI 작전에 걸려서 2018년 브뤼셀에서 체포됩니다. 슈엔진은 범죄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된 최초의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러시아 스파이들과는 달리 현장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원 모집의 경우 중국 정부와는 관련 없는 회사명으로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오프라인에서 선발할 경우 대학 졸업 예정자들 중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국가안전부의 멘토는 CIA입니다. 중국 첩보 전문가들도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첩보기관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그에 관련된 첨단 기술에 감탄하고 공개적으로 그 능력 차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미 첩보기관들이 벌인 작전에 대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인 위안평은 작년 초 국가안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됩니다. 위안평에 대해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매우 합리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안평이 2022년 초 발표한 국제전략평가 리포트를 보면 미국이 세계 정세의 극적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세계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CIA도 대중국 첩보 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윌리엄 번스는 CIA 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중국 임무센터를 설립합니다. 센터의 전략 책임자로 임명된 전략정보장교 출신의 마이클 콜린스는 중국의 도전으로 인해서 미국은 생명공학이나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의 첩보, 방첩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CIA는 미국의 해당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야망을 더 깊게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중국 임무센터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년 중국 SMIC가 7나노칩을 개발했다는 이 테크 인사이트의 언론 발표가 나올 때까지 미 첩보기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낸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건데요. 대중국 첩보 활동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나 경제 전문가들처럼 생각하고 밸류체인의 세밀한 부분까지 참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첩보기관들의 인식은 위성이나 감청 프로그램, 비밀 요원들로부터 얻은 정보에는 가치를 부여하지만 기밀로는 분류되지 않는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들은 간과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